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늘은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저와 제 지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주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최대한 담백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1인이 제작하는 영상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이 다소 녹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저는 내 말이 정답이다 라는 기조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독일에서의 삶을 준비하거나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시청에 불편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에 살면서 적잖이 많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를 기억할 순 없겠지만 내 외적인 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적어도 10번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겪은 횟수가 절대적으로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만한 정확한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지인들 대부분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관련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비단 독일뿐 아니라 세계 각지를 비롯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처럼요. 허나 간혹 차별이 없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정 국가에만 차별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사실 사람마다 체감하는 차별의 정도가 다른데 이는 개개인의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차별을 인지하는 데 단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내 외적인 차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 둘째로 눈에 보이는 외적 차별만을 인지하는 단계, 셋째로 내 외적인 차별을 전부 인지하는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집단 심리학 연구학자인 존 도비디오와 사무엘 게르트너의 혐오적 인종주의 이론에 따르면 공공연한 차별 이면에 존재하는 암묵적인 차별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본인이 얼마만큼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지 혹은 얼마나 오래 또 깊이 사회에 동화되었는지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지에 따라 감각하는 차별의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은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내 외적인 차별을 통틀어서 다루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만 유튜브라는 플랫폼 그리고 제 채널의 특성상 본 영상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외적인 공공연한 차별만을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외적인 인종차별을 저와 제 지인들이 겪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겪는 것은 니하오, 칭칭총, 몽키, 옐로우, 바나나, 포켓몬, 나루토, 제키찬, 숑싱숑싱, 마카야로 등과 같은 워딩을 툭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 눈을 찢는 행위를 하거나 비웃거나 특별히 무례하거나 침을 뱉거나 인종을 엮어서 하는 성적인 농담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니하오는 인종차별이다 아니다 항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 미리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언급한 니하오는 단순히 인사의 의미를 지닌 단어 자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는 그 행위가 비하나 놀림에 귀결될 경우만을 뜻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침 제가 저번 달에 한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중앙역에 내렸는데 역사 앞에 앉아있던 갓 20살 정도 된 것처럼 보이던 독일인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그리고 터키계로 보이던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눈을 마주쳤지만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기차역을 나가려던 찰나에 저를 바라보며 굉장히 큰 웃음소리와 함께 니하오 칭첸총 종칭종칭 등을 말했고 저는 바로 그들에게 갔습니다. 저는 was? 라고 물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당황하며 was geht's?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kurz vorher was hast du gesagt? 라고 하니까 du kommst aus Chinagel? 니하오 칭칭총 종칭종칭 하고 또 엄청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nö 라고 대답하고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dann wo kommst du her? 라고 그제서야 물어서 제가 ich komme aus Südkorea 라고 대답하고 Wenn du Hallo sagen möchtest, sag einfach Hallo oder Hi. Ni hao klingt mega komisch, weil nicht alle Asiaten aus China gekommen sind.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sorry 라고 한마디 툭 하더군요. 물론 니하오는 악의 없는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중하게 니하오 라고 인사하면
상황에 따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설명을 듣고선 금방 이해해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감정적이지 않은 대처가 필요하죠. 하지만 대뜸 비웃으면서 아시아 언어의 악센트를 과장되게 따라하는 것은 그 순간 누군가에게 분명히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기분 나쁜 것을 그때그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저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던 할아버지, 왜 아시아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냐고 물어본 사람, 그리고 나루토나 마카야로 같은 말을 던지고 도망가던 어린 친구들, 쌀 처먹는 애라고 비웃던 고딩들, 그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는데, 이건 성추행인지 실수인지 인종차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인들은 누가 침을 뱉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당한 적도 있고, 안타깝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에 성적인 농담이나 터치, catcalling을 당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선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들만 나열하고 보면 독일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처럼 들릴 것 같고, 이런데 어떻게 독일에 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종차별적인 상황을 겪으면 순간 굉장히 불쾌하고 속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기타 다른 국가들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들이 어떠한 인종이나 지역에 국한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특정 사람들의 인격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살다 보면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타지에서 이미 오랫동안 거주하셨거나 영어나 독어가 유창하신 분들은 사실 정말 잘 대처하실 테니, 그 외에 독어나 영어를 사용하는 게 아직 많이 불편하거나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좋은 대처라는 게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일단 툭툭 단어를 던지는 경우에 저는 기본적으로 무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 세게 반응을 해야 같은 일의 반복을 없앨 수 있다 라는 의견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보통 길거리에서 툭툭 던지는 양아치들과는 한 번의 대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언어가 어눌한 것을 빌미삼아 뻔뻔하게 나오는 친구들에게 2번, 3번, 4번, 5번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도 진이 빠집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대화를 하는 와중에 독일어에 자신을 잃게 되기도 하고, 막연히 부정적인 생각들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이미 독일에 적응하느라 또 독일어와 씨름하느라 고생인데, 이런 개똥 같은 사람들까지 상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정말 소중하니 별다른 에너지 소모 없이 그냥 혐오스러운 것을 본 마냥 표정을 짓고 혀를 끌끌 차면서 무시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2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도저히 반응을 안 하면 후회해서 밤에 잠이 안 오겠다 하는 경우와, 둘째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화가 나서 반응을 꼭 해야 하는 경우에 간혹 똑같이 차별로 돌려줘야 한다 라는 명목으로 나찌라고 조롱하는 댓글들을 정말 수도 없이 읽었는데, 저는 여기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나치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을 깊이 있게 느낄 만큼 관련된 역사를 면밀히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단어를 쓰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인종차별적인 생각이나 행동들이 악티온 테피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과 기본 골자를 어느 정도 같이 함에는 부정할 수 없겠지만, 화가 났다고 해서 최소 420만에서 540만 명이 넘게 학살당했던 홀로코스트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이미 일반적인 욕설의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렇지만 당하고만 있을 순 없고, 화를 내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라는 질문에 저는 차별적이지 않은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보다는 차분히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물론 독어가 서툰 경우에 저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국어로 쌍욕을 박아버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독일어는 영어의 shame on you에 해당하는 shame dish가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지만, 너무나도 상대방이 인종차별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Are you racist? 에 해당하는 Mr. Racist 를 붙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하지만 간혹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반응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살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이재윤 변호사님의 부분적인 검수를 받았습니다. 먼저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인종차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추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신고하시는 것 자체를 망설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증언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촬영이나 녹음을 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이나 녹음은 위법 행위이지만 명백한 위협이나 협박, 인종차별과 같이 범죄의 증거로서 사용될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성을 지니진 않기 때문에 일단 찍어놓고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독일 경찰서 번호는 110입니다. 또한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망설이지 말고 그 즉시 경찰에 전화하고 변호사에게도 전화하셔야 합니다. 성폭행은 독어로 sexuelle Vergewaltigung이며 성추행은 sexuelle Belästigung 혹은 sexuelle Beleidigung입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사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글과 댓글들을 읽으며 스크립트를 썼어요. 제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지만 제 영상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셨다면 미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본 주제는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댓글로 상호 간의 토론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차별적인 언어와 욕설은 채널 운영자로서 불가피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